네, 안녕하세요. 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방송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주 재밌고 알토란 같은 이야기들 또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벌써 10월이 가는군요.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용진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서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국면이고 또 지금 아주 중대한 국면입니다. 사실 우리 검찰 쿠데타의 주역 한강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또 관심인데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의 일인데 안 되면은 이제 정말 이건 검찰 쿠데타가 여기서 초동 진압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후보가 된다. 지금 여론조사 좀 분석해 봤는데요. 저희가 좀 여러 전문가들 분석해 봤는데 아직은 좀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진짜 이번 대선은 건곤일척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검찰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를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그 중요한 갈림길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건데 정말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점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우리 성렬이 형이 진압이 된다. 이제 그 형은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지. 누가 이제 윤석열 눈치를 보겠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윤석열, 예.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곧바로 법원 가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 더 이상 우리 성렬이 형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법원뿐입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손준성 영장이 기각된 것도 손준성이라서가 아니라 뒤에 검찰이 있고 윤석열이 있어서 판사가 그렇죠. 예. 겁먹은 것도 있잖아요. 떨어지시면 이제 문제없이. 아유, 그럼 이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선 손준성 검사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왜 기각됐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공수처가 지금 이현주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수처가 섣부르게 청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준성이 계속 지금 안 나오고 9월 달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이걸 영장도 청구하지 않으면서 뭔가 공수처가 마치 민기적거리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아니 공수처라고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수사가 다 끝났고 제보자가 다시 오죽 답답했으면 녹취 파일을 공개했겠습니까? 녹취를. 그런데도 공수처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공수처는 욕만 바가지를 먹는 거예요. 왜? 손준성을 그냥 기다려줬다고. 손준성 말만 믿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10월 달에도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왔어요. 그럼 공수처는 기다려준 죄로 그 욕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체포영장도 기각됐어요. 그런데 왜 사전 구속영장을 쳤냐? 다시 체포영장이라도 치지. 이렇게 사전 구속영장을 쳐놔야 손준성이 다시 안 나오면 우리 재청구할 거야. 너 나온다 그래서 영장 기각됐지? 근데 너 안 나왔잖아. 그럼 우리 재청구할 거야. 재청구세가 충분하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이제 소환에 불응하면 재청구세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봐줄 만큼 봐줬잖아요. 법원에서도 봐줬잖아요. 체포영장 기각시켜, 사전구속영장 기각시켜. 법원에서 또 봐주면 이제는 국민들이 어느 기관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기각됐다고 해서 공수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저는 저 역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 국장님. 약간 모험을 걸어봤다. 그리고 이제 영장이 떨어지면 좋은 거고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로서는 충분히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손준성이 질질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11월 5일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얘가 지금 별 뻘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알렸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기다렸는데 공수처가 왜 네, 안 그랬으면은 부르지를 공수처만 않냐. 바보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했던 말이 뭔가요? 공수처 왜 안 부르냐? 왜 조사 안 하냐? 왜 안 부르느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렀는데 이 인간들이 안 나타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공수처로서는 이제
손준성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단계인 김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손준성을 부르지 않고 김웅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손준성을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거나 불러 제꼈으니까 안 나타났더라도 불러 제꼈으니까 김웅 역시도 똑같은 형태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취할 수 있어요. 안 나타나더라도. 그리고 심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체포영장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땡쇼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국회 본회의 열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김웅 의원이 차라리 나가느니만 못하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본회의 투표를 하네 마네 이런 거 하면은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로서는 아직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각당해가지고 조금 체면 구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한번 덤벼보자. 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럴만했다. 라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공수처 수사하고 검찰 수사의 특징은 검찰은 바람을 스스로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언론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도 있고 저 피리 부는 사나이도 있고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판사를 압박해요. 여론전으로. 영장 안 나오면은 당신들이 네. 근데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게다가 사실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걸로 도끼눈을 뜨고 있으니까 겁먹기도 하고 이게 좀 바람을 못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은 검사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갖 시비란 시비를 다 걸어요. 예? 심지어 제가 뭐 기사 하나만 조금 쓰면은 툭하면 한동훈이 뭐 입장문 내가지고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거 내밀한 수사 자료를 뭐 어쨌다는 등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로서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론의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종합해 보자면은 이 공수처도 그렇고요, 법원도 그렇고 여전히 윤석열의 어떤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면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들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MBC가 용감하게 예. 손준성 밑에 지시받은 두 검사 이름을 다 들었잖아요. 성모 검사. 성상용 검사와 이몽석 검사예요. 성상욱 검사. 성상욱 검사. 근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잖아요. 성상욱 검사는 뭘 했던 사람이냐면 판사 사찰, 문건 네. 작성한 사람. 이몽석 검사는 누구냐면 저 청담동 룸살롱 접대받은 나의엽, 유효재 그리고 이몽석 거기에 이몽석인데요. 성상욱이 작년에 징계받았을 때 그 총장 징계받을 때 자기가 문건 작성자니까 이프로스에 검찰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려요. 뭐 우리 총장님 잘못 없다. 이건 뭐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검사들이 개떼같이. 그러면 이게 또 언론에 나면 판사들 이거는 검찰 조직과의 싸움이니까 겁먹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총장님이 징계받아서 안타깝고 뭐 그런 거 플러스 이거는 위세를 가시하는 거잖아요. 네. 검찰은 여기서 밀리면 우린 죽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 제가 예. 그 이프로스 글을 네. 살짝 봤어요. 네. 살짝 봤더니 어떤 한 분이 유독 옳은 얘기를 한 분만 검사 아니고 수사관. 네.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검사건 판사건 변호사건 모두가 수사 재판 변호를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법리로만 다퉈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그건 공정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조리돌림을 당해요. 막 와서 공격을 해요. 다른 검사들 막 와서. 네. 뭐 심지어 조용히 와가지고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되겠냐고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그렇게도. 네, 그리고 윤석열 라인들이 와가지고 뭐 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납득되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진짜 공수처가 생기길 잘한 게 어떤 검사들이 그 윤석열 라인은 이 땡형 검사가 여기 공식적인 내부망이잖아요.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형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와. 힘내십시오. 오라버니도 있었어요. 오라버니도 오라버니야? 그러세요. 오라버니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네. 또 다른 검사 김모 검사 형님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현이요? 이복현? 뭐 다 이복현. 이복현이 누구야? 우리 주진우 기자가 또 이렇게 띄웠던 그 검사 맞나? 그렇죠. 삼성검 그거라고. 네, 여기서 다 그래. 형님이에요. 형. 그 이복현이가 저 누구 그래? 형님이라고? 성상욱.
성상욱한테 성상욱이 쓴 글에 이제 댓글을 das는데 이복현이 예, 성상욱한테 이제 다들 다 줄 서면서 나래비로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다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상욱. 그 판사 사찰한 그 검사죠, 그분이. 예. 저 성상욱이? 네. 예,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한 그래요. 검사고 다들 와서 막 안타까워서 난리 났어요. 뭐. 여기 뭐 보면서 야, 이게 조폭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조폭의 모습이 이러하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전두환 때, 그때 다들 뭐 어렸지만은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우리 전두환 때. 그렇죠. 전두환이 나중에 대통령 안 되고 대통령에서 이제 그만두고 그 뒤에 뭐 백담사 가고 그리고 뭐 또 YS 시절에 구속되고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전두환이 뭐 우리한테는 전혀 뭐 위력이 없는 존재지. 그때부터 막 전두환이 동네 껌처럼 국민 껌이 돼버렸는데 사실 50 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 전두환 가깝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 아직까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윤석열의 이 기세, 위력을 좀 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오늘 막 대국민 호소문을 막 냈잖아요. 자신을 정권 교체 도구로 써야 가장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그런 걸 주는 거다, 때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그러면은 청와대에서는 전두환은 국가장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는데 전두환 국가장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아니 본인이 대학생 때 그 모의 재판에서 뭐 검사 역할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을 했느니 뭐 판사로서 사형을 선고를 했느니 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사람들이 이제 좀 답변을 못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5.18 이후에 광주 학살 이후에 모의 재판에서 검사였던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한 게 아닙니다. 김의겸 의원 말씀은 5월의 봄 때 막 그냥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서울역 앞에서 막 집단적으로 항거하고 막 그럴 때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하던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모의 재판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사형 구형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광주 학살 이후에는 전 국민이 차렷 열중샷 하던 그렇죠. 때였다고. 억울한 시절에. 그때 그랬다면 좀 아유, 인정하면 안 돼. 아유. 아니야. 아유. 아니 제 생각에 모의 재판에 참가했다는 것도 구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네, 사실은 솔직히 그걸 누가 기억해서 반박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뭐 그렇지. 그런 거지. 대사가도 그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사실은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 옹호하는 가치관 이 사람은 꽉 찬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전두환 국가장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네. 말 못하죠. 말 못하죠. 네. 근데 그렇게 말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 사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가 1000만 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 영화를 이제는 다 아는데 그거 전두환의 주범인데 전두환에 대해서 뭐 말을 못한다, 뭐 옹호했다가 그게 아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말아라 이따위 말했다가 뭐 어쨌든 간에 전두환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저는 이게 충분히 있다. 윤석열은 충분히 있다. 근데 윤석열이 검찰 내부 검사가 네. 윤석열이 한 수사 기록을 보고 네. 혀를 끌끌 차면서 네. 수사를 너무 거칠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2006년인가 현대자동차 사건에 고양 지청에 있다가 이렇게 차출이 돼요. 대검 중수부. 네. 근데 중수부장이 누구였냐면 박영수. 박영수? 예, 네, 네, 그 네. 박영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영수? 박영수. 오. 예. 네. 그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네. 그때 차출이 되고 그래서 뭐 변양호 씨가 2번 기소돼서 다 2번 무죄 받고 네. 뭐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본 검사가 혀를 끌끌 50억을 뇌물로 줬다고 하면 네. 자금 흐름이 어떻게 맞아야 되는데 네. 그때 뭐 현금으로 빼든 뭐 어쩌든 돈 세탁을 하든 뭔가는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 그래서 법정에 가서 그걸 변호하는 그러니까 네. 변양호 씨의 40년 직위가 이 사건 지면 나도 양호랑 같이 죽는다. 이런 막 열심히 파니까 엑셀을 딱 정리하니까 자금 흐름이 하나도 안 맞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줬다는 사람이 말을 바꿔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집에 25억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안 맞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보완하려고. 그 돈이 그 돈이 아니고 제가 25억을 항상 집에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유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거칠게 수사를 한다면서 다른 검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거칠게 권한을 행사하겠어요? 저건 좀 무서워요.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변양호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정말 거기서 또 바로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바꾸면서 필드를 쳐주고. 근데 이게 저 사람이 얼마나 거칠게 하겠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저기
무소불위를 하겠느냐 이렇게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제는요 60대 이상의 어떤 분들은 독재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좋다고 하는 분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큰일 났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무대뽀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정말.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그동안 지금까지 쭉 지지율이 야권에서 1위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야권에서도 결집을 하다 보면 될 사람을 몰아주자라는 생각 때문에 될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진다,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러면 될 사람을 몰아줘야지라고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사실은 지금 어쨌든 하락세에 들어온 건 맞잖아요. 네. 아직까지 지지율이 이제 뭐 그렇게 하지만 지금 간당간당해요. 예. 새롭고.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많이 보도가 되면 될수록 이제 될 사람을 몰아줘야 되는데 아유 여기도 아닌가 봐 다시 홍으로 가야 되나 봐 이러지 않을까. 물론 홍준표도 매우 위험하고 매우 저급한 인간입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이재명 지사가 꽤 앞서죠. 정말 상승세를 띠고 있고 네. 바로 그제하고 어제 조사한 OBS 미디어 리서치 조사는요. 이재명 37.7, 윤석열 29.5 그리고 이재명 38.1, 홍준표 23.4.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29.2, 윤석열 28.6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또 NBS 전국 네. 지표조사에서는 또 홍준표가 다소 앞서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오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홍준표 25, 윤석열 20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홍준표가 적합도 면에서 다소 좀 앞서가는 흐름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니라 50은 일반, 그렇죠. 50은 당원. 당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론은 지금 홍준표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당심은 아무래도 그 당의 의원들이나 이 세력이 다 윤석열 쪽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준표가- 구조 속에서 네. 예. 그래서 홍준표가 윤석열 집단 한 번에 그냥 날리는 이야기를 자기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김종인 대표가 그러지 않았냐. 거기는 파리 때만 있다. 파리 때다. 당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파리 때는 부패한 곳에서만 있다. 어이구.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패한 곳에서만 있다. 당신은 이제 곧 감옥 갈 사람이다. 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홍준표도 저급한 사람이지만 그 워딩은 너무나 맞다. 맞다. 팩트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나름 윤석열 전문가잖아요. 네네네. 네, 왜 구술을 했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거칠게 수사를 하느냐? 네.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의 아는 상태, 자기의 알물 점검하는 거. 내가 정말 아는 것인가, 제대로 아는 것인가. 네. 모든 정보를 수용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공부만 냅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알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사람은 메타인지 능력이 매우 낮다. 네. 매우 낮아서 구술을 했는데 검사가 되고서 더더더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면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인품, 능력, 지성, 외모 뭐 하나라도 되는 게 없지 않나요? 네, 정말요. 정말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파리 때 표현 정말 적절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 경쟁 상대를 그렇게까지 깔 수가 있냐라고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은 김종인이 했다라고 또 이렇게 딱 이제 애들러서 연타를 공격을 했는데 네. 윤석열이 받아치지 못하더라고요. 받아치지 못해. 네.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검사들이 다 아. 이 이프로스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와글와글 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투입되지 않고 썩은 생각만 공유하다 썩은 보니까 생각. 네. 이게 그러니까 맑은 물이 들어가야 그나마 좀 그렇죠. 예, 산소가 좀 투입이 돼야지. 예, 될 좀 텐데. 수질이 좀 네. 개선이 되지. 자기네들끼리 막 모였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또 누가 우리 총장 징계 부당하다 네. 뭐 이런 글을 올렸더니 여러 검사들이 막 능력은 부족하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 합리적 이성, 양심의 소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쓰더니 또 이제 이 말씀은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검사로서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 기준은 상사의 지시,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 좋은 보직, 출세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합리적 이성,
그리고 자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검사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네들끼리는 막자지껄 할 수 있는데 국민한테 납득이 안 된다는 납득이 안 거. 되죠. 아, 그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너네들은 그땐 양심의 소리를 안 내고 뭐 하고 있었니? 왜 옛날에 꼬마 자동차 붕붕 있잖아요. 네, 그처럼 꽃향기를 맡으면 걔는 힘이 나는데 이 검사들은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막 양심이 생겨나 막.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이런 거 순환하면서 막 뭐 죽혀 세워주고 너 훌륭하다 옳은 소리 한다 납득이 됩니다. 아, 정말 이걸 읽고 있으면 역겨워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TV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을 그냥 마구 반복하고 외워서 반복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마치 그렇게 의미는 중요하지 않죠. 도구 쓰는 거죠, 그 말들을. 그렇죠. 예, 그냥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말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 조폭들이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단합대회를 함으로써 자기네들끼리 내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범원에도 힘을 보여주고. 네. 너 우리 총장 징계 취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의 단합대회를 여기 이프레스에서 맞아요. 하고 있다. 사실 그 법원 내부망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인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혀 하지 않고 거기다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주목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진짜 다 극쫄보들이 있는데 또 사실 법원 이제 판사님들에 대해서 막말하는 거 막말도 할 것도 없지만 막 그렇게 말하는 거 겁이 안 나. 내가 뭐 못할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판사님들은 정말 와 자기 사찰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러면 어차피 이복현을 보십시오. 형님 힘내십시오. 이복현 아, 형님 힘내십시오. 성상욱에게 네, 성상욱에게. 성상욱에게. 야. 아,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이가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데 있어서는 족 전 장관님의 어쨌든 일가를 거의 뭐 몰살시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오늘, 어젠가요? 그 부산대에서 우리 입학 그 원인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밝히기를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의 합산만으로 합격했다. 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이야기를 어쨌든 간에 뭐 보도가 되든 안 되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그 조국 전 장관님 수사를 막 엄청 때릴 때는 수사를 해봐야 알지라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 민주당 지지하면서도 뭐 조국 전 장관이 혹시라도 집안에서 일가에서라도 잘못이 있으면은 수사해보면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민낯을 보니까 야, 저 돼지 같은 놈한테 정말 정말 모욕을 당하신 거구나. 예. 이제 와서 반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으로 안 보여요, 저는 윤석열이. 아니, 근데 진짜 윤석열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네. 저는 그렇거든요. 이 검사들이 되게는 이제 비겁한데 윤석열은 무식하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겁한 자 사이에서 윤석열이 도드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똠방각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그게 조금의 양심이 있거나 조금의 정신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앞도 뒤도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아, 이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유튜브를 보면서 아,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글들도 보면서 막 엄청 위로를 받았겠죠. 엄청 이렇게 뽕을 맞았겠죠. 뽕을 맞았으니까 뭐 이 사람 워낙 평소에 하던 말들이 네. 그대로 다 나온 거잖아요. 뭐 토론에서 약할 것이다라는 토론이 문제가 아니야. 입만 열면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 민낯으로 공개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 정도로 무식할 줄이야. 검사들이 원래 어떤 자리에 가면 진짜 생각 말고 어떤 자리에 가면 거기서 해야 하는 말은 네. 알아서 그걸 쓰는데 이분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생각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럴싸하게 일단 말은 해요. 그럴싸하게 거기까지밖에. 그래요.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이, 검사 사회. 참 필요하네요, 인간들이. 정말 뭐, 그래도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들이 집합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정말 뭐. 이문정 검사가 이제는 좀 뭐 대검 연구관도 같고 지금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니까 그래도 좀 등을 펴고 살지만 예전에 이제 정말 쭈구리 시절에 네. 그래도 뭐 검찰이 바뀔 거라고 믿고 글을 하나 이프로스에 올리면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아, 난타를. 그 뭐 욕설도 아니고 욕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굉장히 비꼬고. 그러니까 조희진 검사장이 의정부 검사장 예.
그 서지영 검사님에 대해서 조희진 그 양반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아, 그 안태근 수사단의 단장이셨죠. 단장. 예. 그래서 안택은 손을 사실상 들어줬고. 뭐 안택은 기소하긴 했으니까 무죄한 거는 뭐 법원이고 어쨌거나 예. 그 이프로스의 글을 매월 한 번씩 올렸는데 정기적으로 올리니까 올릴 때 되면 이제 불러서 뭐 올릴 거야? 좀 다른 주제 좀 다뤄봐. 남이야 무슨 글을 쓰건 뭔 상관이야, 그건. 응, 그냥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몰라요. 조희진 그 양반이. 몰라요. 원래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아. 그 원래도 되는 건 줄 알아. 재밌는 양반이네, 그 양반.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의 인권에 대한 의식, 그런 수준이 외부로 투영되면, 반영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PD수첩도 잡아넣을 수 있고, 네. 그렇지. 뭐, 정현주 사장도 잡아넣을 수 있고, 그게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단합이 되고, 바깥으로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요. 아유, 정말 재밌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나저나 열린공감TV가 어제 김만배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준비단? 뭐 그런 조직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건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법조기자들이 그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으면은 친한 법조기자들이 가서 봉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었던 바가 있는데, 윤석열을 도와준 기자가 김만배 뿐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별로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되었을 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준비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포함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경우는 제가 사실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제 그 얘기 듣고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까? 없었어요. 오. 그리고 특히 이제 김만배가 포함됐다 그러길래 저는 사실 되게 더 당황했던 것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한테 가까이 가려고는 되게 했던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김만배라는 사람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또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코드고, 또 제 식으로 말하자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법이 틀려요. 그래서 잘 안 통할 거예요. 결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다른 당신 그런 사람이라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근데 청문회 이런 거는 또 그거와 또 다르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두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 총장하고 다이다이 대화하진 않죠. 밑에 또 준비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렇지. 팀의 소속 검사들하고 얘기할 테고 한동훈하고 얘기할 테고.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주로 그때는 이제 대변인하고 미래기획단장 이런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획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하고 이런 분들, 그다음에 기획과장, 지금 중앙지검 4차장 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 이런 분들이 했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하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꽤 여러 명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특별히 친애하는 기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를 못 하시네. 못하겠어, 나 진짜.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하고도 친하지만 한동훈하고도 엄청 친한 사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한동훈은 기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직함 자체도 의리의리하지만 브리핑을 하면 워낙 명민하고 한동훈. 빠릿빠릿한 사람이니까 30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을 확 사로잡는. 그러니까 한편의 그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방해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짝짝짝짝 뽑아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그 기자마다 내가 필요한 기사 쪽쪽쪽쪽 뽑아가게끔 만드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평균치 줄거리를 뽑아갈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고 한동훈에 대한 지금 칭찬인가요? 뭐 취재가 된 사람은 거기서 딱 포인트를 뽑아가가지고 자기만의 뭔가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뭘 더 물어봤을 때 절대로 그건 뭐 수사 기밀이니까 현재 수사 중인 정보라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법이 없대요. 그건 다음에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때가 되면 그러니까 따를 알아볼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네. 거예요. 저 입에 나의 기사가 막 특종과 단독이 막 달려 있으니까 뭐 아직 조금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쓰시면 안 되고 아직 조금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조만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근데 조금만 참아달라. 알겠습니다. 아니 조성은 씨 얘기는 한동훈이 대머리 아저씨라고 대머리 아저씨였나? 대머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조성훈이 대머리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고요. 이동재 기자가 자기 그래 이동재 기자가 참 이동재 기자. 자기들끼리 뭐 부를 때 대머리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 그건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신체적 특징이니까 근데 머리를 워낙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기자들을 30분 뭐 일타 강사까지 하고 막 그리고 언론사별로 적합한 기사를 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일가수사 관련 같은 거는 채널A에 그리고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건 JTBC에, MBC에 뭐 이런 매체도 잘 이용할 줄 알고 매체의 성격을 또 이제 사람들의 열망을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한동훈 키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조 기자 중에 좀 연배가 낮은 사람들. 그래서 뭐 한동훈이 빨간팩 선생님처럼 그 전날 기사 이렇게 리뷰 받는 거죠. 이건 이런 톤으로 하면 좋지. 은인이잖아요. 특종과 단독을 줘. 자기 기사 잘 쓸 수 있게 리뷰도 해줘. 그렇지. 네. 이거 보면은 이게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검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풀도 하잖아요. 그 언풀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네.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사를 이제 마치 그 양몰이 하듯이 네. 몰고 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언론 기술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씨는. 네, 그래서 또 그 한동훈 씨를 추종하는 기자들도 많고. 어떤 검사가 네. 아쉽다고 한동훈이 공수처로 갔으면 검사들 반을 때려 넣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탁월하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런 기술이 약한데 네. 압수수색을 할 때 정말 가짜 수사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게 풍문이 뭐 이런 게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붙이고 해갖고 하면 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결국 그게 나가리가 돼도 그 혐의는 나가리가 돼도 장부 속에 다른 것들이 또 막 숨겨져 있고 막 문서 속에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수사 스킬이 진짜 그 수사 보고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공수처가 이게 난맥상을 보이는 그러니까 이유가 한동훈이 한동훈이 없기 공수처에 때문에. 갔어야 된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없어서다. 결국에는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가 수사기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동훈의 공백이 보인다. 공수처에. 우병우가 발굴하는 수사 기법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어떤 건가요? 이제 어떤 기업가를 구속을 시켜놓으면 뭐 재산이나 이런 거 기업 경영이나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원을 불러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도관들이 그걸 받아 적게 돼 있잖아요. 네. 녹음을 하거나 네. 그러면은 그냥 받아 적는다고 거기서 뭐 범죄가 있다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받아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보면 그 안에 다른 범죄 단서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한동훈을 공수처로. 그렇지. 둘 다 또 소년급제 출신 예. 아닙니까? 우리 병우하고 그러니까 동훈이가. 재수 없는 것들이 수사는 잘해가지고. 참 좋은 쪽으로 머리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람은 생긴 대로 써먹으면 되니까. 그래요. 맞아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계란이 자꾸 저 광고할 때가 왔어요, 드디어. 예. 자, 바로 광고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림농장의 반숙란, 훈제란, 군계란 3개 종류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반숙란입니다.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완숙란보다 소화가 잘 되고
껍질만 까서 바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간편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그 삶은 달걀 다이어트로 2주 만에 11kg까지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요법이 미국 건강 매체에 소개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2주 있습니다. 만에 11kg을 뺀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한 200kg 되는 사람들이 190kg 빼는 건 뭐 이거 아니에요. 조금만 걸으면 그 정도. 아니, 그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200kg까지 가신 분들이 11kg 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문제는 안전인데 계림 농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양계 1호 햇섭을 획득한 업체입니다. 계림 농장은 자체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요. 또 직접 생산한 사료만 닭에게 먹입니다. 뿐만 아니라 닭이 낳은 계란 중에서 무항생제 대란만을 선별해서 반숙란, 훈제란, 군계란 등으로 가공해서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합니다. 게다가 저렴합니다. 반숙란 10개 4,480원, 반숙란 30개 11,670원. 그러니까 이 30개를 사는 게 훨씬 낫겠죠? 마찬가지로 훈제란도 그렇습니다. 10개는 4,490원, 훈제란 30개 12,270원, 군계란 10개 4,390원, 군계란 30개 11,500원입니다. 자, 반숙란은 삶은 달걀에 가장 가깝습니다. 촉촉하고 고소합니다. 훈제란은 참나무로 훈연해서 탱글탱글하고 훈제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구운 계란은 찜질방에서 까먹는 쫄깃하고 담백한 구운 계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맛있고 건강한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계림농장 반숙란, 훈제란, 군계란을 저렴한 가격에 배송비까지 무료인 파격적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아, 그래요? 정말 간이 좀 잘 돼 있어요. 그 반숙란 편의점에 2개 이렇게 그렇지, 싸가지고 그렇지. 너무 싸다, 지금. 너무 싸. 그 1,500원인가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싸다, 뭐야, 진짜. 훨씬 제가 싸. 계산해보니까 단순한 한 개에 389원이에요. 너무 싸네요, 너무 싸. 네. 뭐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네요. 어머머, 이거 훈제란인가 봐. 너무 맛있다. 정말. 아니, 단순란 있잖아요. 간이 살짝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순란이 괜찮네, 진짜. 그럼. 되게 촉촉해요. 훈제란 너무 맛있어. 훈제란 너무 맛있는데요, 또? 그 앞에 것도 드세요. 아유, 세상에. 저 다 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오늘 아, 사야 다 갔어요, 되는. 다 갔어요. 진짜 저도 주문해야겠네요. 진짜 이게 너무 싸다. 저희 평원나무 사무실에 이 계림농장 반숙란 이걸 또 주문해가지고 직원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반숙란 가격이 이럴 수가. 와, 저는 진짜 한 개에 지금 389원이에요. 게다가 그러네. 배송비도 없어. 와, 대박. 389원이면 거의 그 생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게다가 계림농장 이 계란은 엄청 깨끗한 계란인데 무항생제 계란.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살수록 이득이다. 와, 제 것만 이렇게 섞여버렸는데 좀 무거운 게 반숙란. 나머지 수분이 빠져가지고. 아유, 여러분 정말 훌륭한 계란이 왔어요. 계란. 네. 우리 장 죽장님. 네. 가평 계란보다 어떻습니까? 가평에 계란이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가평이 낫습니다.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광고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뭐 하차 하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이럴 땐 또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계림농장이 가평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아니, 농담이에요. 네, 가평보다 더 훌륭한 곳에서. 그러면 오늘은 둘이 총과 제리잖아요. 요즘에 우리 장국장님이 힘든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장국장님을 덜 괴롭히는 중이에요. 예, 좀 많이 좀 안 괴롭힙니다. 예. 네, 요쪽이 제리고 저쪽이 요새 정말 제가 그 참 심신의 괴로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좀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 그렇죠?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예, 뒤통수가 납작해졌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집안도 떠르르 하고 네. 뭐 외모도 그만하면 괜찮고 머리는 억수로 좋고 네. 단점이라면 양심이 없는 거 하고 머리털이 없는 거. 나 고소당할 것 같아. 고소당하는 설마 그걸로 고소하겠나? 아, 근데 우리 도훈이 형이.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그냥 고소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 사실적시가 되겠군요. 아, 그렇잖아요. 그 고소할 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거 분명히 밝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분이. 이 한번 바쳐서 알아내고 오겠습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 윤석열 총장 네. 청문회 준비단에 어떤 기자가 있었는지 아마 조만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드러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에 이미 여기저기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미 지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보도는 안 됐지만. 여기저기에 지금 이미 저 취재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혹시 뭐 맞느냐 확인 취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어요. 모 기자가 맞느냐? 네, 이런 모 거? 기자가 맞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혹시 아느냐? 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얘기 우리도 지금 연락 받았는데 우리도 좀 고민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연락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이게 얘기가 좀 고민스러워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각 언론사에 가장 친검 검사가 하나씩 차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경향 친검 기자? 네, 친검 중에서도 친검. 네. 너 가라 이게. 경향신문은 유땡땡. 네. SBS는 임땡땡. 네, 그런 풍문이. 한겨레 신문은 강땡땡. 네, 그래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 이름들이 거론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네, 겁니다. 임땡땡 기자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출입처에 검찰 출입처면 자기가 검사되고 자기가 뭐 법원 출입하면 자기가 판사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 임땡땡 기자는 그 임검사님 네. 혹은 뭐 그 방송사가 기자인데. 네, 방송사가 목동에 있으니까 네. 목동 검사님이라고 목동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유모 기자는 정동 검사님. 정동 검사님? 예. 아니 어느 임모 검사가 네. 우리 여기 내부에 임검사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 임검사도 불러야 된다고. 그 임검사. 그래요. 상극이네요. 네. 둘 다 검사인데, 임검사인데, 한 사람은 신검, 다른 한 사람은 반검. 네, 그래요. 뭐,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곧 드러나는데.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김만배 뭐 자기 상가집 가서 눈인사 정도 한 사이였다. 별로 네. 친하지 않다. 그리고 자신이 김만배 누나로부터 아버지가 집을 팔아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지금 거짓말로 지금 최소한 드러나는 과정인 아니,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그렇게 뭐, 눈인사만 하는 사이인데. 그 정도는 분명히 넘어가요. 그 정도는 청문회에서 아니에요. 말이죠. 청문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청문회에서 같이 그 술 먹고 뭐 같이 뭐 저기 골프 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상가집에서 눈인사하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천대유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수사할수록 오히려 검찰과의 그 유착만 나올 뿐이다. 국상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예. 지금 윤석열도 의심스럽잖아요. 화천대유의 김만배의 누나, 친누나에게 아버지가 집을 팔았는데 뭐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화천대유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어쨌든 불안한 쪽은 저는 검찰 전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도 뭔가 연결이 없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 자금도 윤석열이 수사를 덮어줬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으로 하니까 덮어줬잖아요. 그때부터 이 인연이 저는 시작이 됐고 윤석열도 오히려 화천대유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윤석열 관련된 모든 수사는 거의 스톱이잖아요. 뭐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 오히려 수사가 되면 될수록 불안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